자,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 때부터 생성이 돼서 집에서 가끔은 외동딸로, 외동아들로, 어기야 둥둥, 귀한 아들, 귀한 딸로 자라면서 부모님 가끔 싸우는 것도 봐가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떼쓰는 게 익숙해져 가면서 부모님한테 때를 쓰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 가끔은 아버지에게 잉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고 엄마한테 찡찡거리면 다 들어주고 또 가끔은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던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랐던 성인 남녀가 20살이 넘어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데이트 방법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을 하죠. 나에게 해줘. 왜 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또래 집단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엔 참습니다. 근데 서로가 참음에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출이 됩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이 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네가 라는 단어가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고 연애를 시작한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어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죠.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사랑해. 아, 사랑은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뭔가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 나도 집에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커서 연애를 시작했더니 여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이. 당신은 남자니까 참아야 해요. 습관이 안 돼 왔어요. 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다를 가르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국어해, 윤리해, 사회해, 수학 풀어, 물리 풀어, 지구과학 해야지, 토성 행성이 어딘지, 그리고 식물이 뭔지, 종이 뭔지 이런 건 열심히 외우게 시켰는데 얘들아 너희 사랑이 뭐니?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넌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어린 왕자의 여우가 하고 있는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독일인의 사랑에 나오는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맞을까? 부처님의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게 맞을까? 아니면 춘향전에 나오는 사랑이 맞을까? 지고지순한 사랑이 맞을까? 라고 아무도 질문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한 번도 가슴을 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해버린 거죠. 사랑은 끊임없이 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사랑은 끊임없이 희생이 따라야 되고 끊임없이 힘들고 끊임없이 아픈데 그 과정이 사랑이라는 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던 거예요. 부모님과의 가정 속의 사랑은 달라요. 친구들과의 사랑도 달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손잡고 화장실 가죠. 야 이거 먹을래? 먹을래. 그거하고 달라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 규정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녀는 항상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희생이 따라야 되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는 집 사가고 여자는 뭘 해가고 계산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든 게 많은 게 사랑인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헤어져. 근데 상대가 헤어져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하거든. 잡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이때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 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남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꼭 여자만 잡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떠나고 싶어서 헤어져 하는데 여자가 잡기도 하고요. 상대의 감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 떠날 생각이 없어 나를 잡아줘. 사인. 나 진짜 네가 싫어. 사인.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해봐. 사인. 여러분 다 똑같이 경험해본 감정일 거예요. 이때 상대는 잡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희 마음을 보여줘. 나는 안 가고 싶어였다면 잡는 사인이 사랑이죠. 근데 난 네가 진짜 싫어라는 마음으로 헤어져 했는데 잡으면 폭력이에요. 그런데 나 잘 모르겠어. 네가 강하게 해줘. 할 때 잡으면 사랑의 진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사람은 마음이 계속 출렁이거든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잡아달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잡는 테크닉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이 돌아서기도 해요.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바로 데이트 폭력과 연결이 돼요. 데이트 폭력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헤어져.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싫다고 이리 와. 난 너를 사랑해. 이리 와. 자, 땡기죠. 버티죠. 땡기죠. 버티죠. 에이씨. 왜? 네가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씨? 네가 날 때려? 어디? 너도 맞아봐. 자, 이 난타전 시작되죠. 저도 바바바박 때리다가 나 피 흘리고 경찰서 서로 들어가요. 그럼 경찰이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너희도 둘 다 폭행죄야. 어머, 저희요 그냥 화해할래요. 돌아가요. 남자가 싹싹 빌죠. 다시는 너 안 때릴게. 그래, 자기야 사랑해. 2주지 또 오죠. 제가 아까 말했죠. 반복, 습관. 한 번 때리면 또 때리거든요. 경찰이 그러죠. 니 저번 주에 왔던 애들 아니니? 니 저번 주도 그냥 갔잖아. 그냥 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이 접수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왜 어려운지 제가 규정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왔어요.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을 처벌하자라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규정해봐라. 자, 가정폭력, 가정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폭력, 학교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속폭력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규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규정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데이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을 만들어야 된다. 데이트 폭력죄를 만들어 달라. 좋아요. 좋죠. 데이트 폭력. 데이트가 뭐냐고요? 대답해봐요. 그럼 연인은 뭔데? 남녀가 서로 이제 좋아해서. 그럼 언제부터 좋아하는 거지? 뽀뽀해야 되나? 그럼 키스부터인가? 손잡았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자 우리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인가? 근데 나는 사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니야. 그럼 데이트 폭력이 아니네? 여러분 연인은 언제부터 연인이에요? 반지를 줬을 때? 아니면 두 사람이서 영화 봤을 때? 여러분 저를 도와줘봐요. 저는 데이트 폭력을 법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첫 번째 법안이 데이트 폭력이었어요. 제가 법제관으로 갔을 때 데이트 폭력죄를 만들어 달래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데이트가 뭐지?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네가 생각하는 데이트는 뭐야? 너 데이트 해봤니? 응? 넌 데이트 해봤니? 안 해본 것 같아? 비밀이야? 여러분 데이트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20살 때 데이트는요. 제가 20살 때 제 머릿속의 데이트는요. 남자랑 여자랑 앉아서 차만 마셔도 무조건 데이트예요. 그리고 차를 같이 마시면 그냥 그 남자를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댕, 도토로 이렇게 정말 지금은 잊혀져간 커피점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요. 한참 밥을 먹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손을 슬며시 잡는데 그것도 어떨 때 잡는 줄 아세요? 무서운 영화 보기 시작할 때. 놀이동산 가서 무서워? 오빠가 손 잡아줄게. 그게 손 처음 잡는 거예요.
근데 손잡고 나면 일단 계속 사귀어야 돼요. 근데 20살이 지나서 23살, 22살, 5살 넘어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손잡는 게 좀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게 굉장히 더디게 진도가 나가는 그게 우리 시대였어요. 초기. 뭐 지금은 깜짝깜짝 놀래요. 선생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뻐하는 제자가. 그래, 뭐 잘해주니? 그러니까.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에? 너 지난주에 사귀었다며? 네, 그래서 사귄 지 20일 기념 여행을 간대요. 얘야, 무슨 20일 기념 여행이니? 그랬더니 어디 간다는 줄 알아요? 다낭을 가겠대요. 베트남 다낭. 그래서 제가 야 저기 강릉 이런 데도 아니고 다낭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아르바이트 한 걸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야 니네 오빠 대단하다. 그래서 선생님 되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같은 방 쓰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저를 깜짝 놀라 쳐다보면서 선생님 구식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냥 구식됐어요. 더 이상 질문을 못했어요. 더 하다가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랬던 그 아이가 다낭을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어떤 남자애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상 가죠? 야 다낭 데려갔던 너희 오빠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여긴 연하예요. 제가 정말 놀래서 너 지난달에 오빠랑 다낭 안 갔니? 헤어졌어요. 여행을 가봤더니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참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그래도 구식이니까 약간 이러면서 그래 이번에 이쁜 연하네? 그랬더니 그럼요. 한 학기 동안 걔는 3번의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는 날 기말고사 날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오늘 헤어졌는데요. 저 시험 안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자주 헤어지잖아. 이리 와서 시험 봐. 너 자주 헤어지잖아. 너 상처 안 받잖아. 근데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헤어질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거짓말하지 마.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1달에 한 번씩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랑을 해봤더니 진정한 사랑을 이제 깨달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데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데이트는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잠은 자고 난 뒤가 데이트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나보다 난이도가 높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귀여워하는 아이인데 걔와 저는 대화가 굉장히 달라요. 자, 또 다른 제 제자가 있어요. 걔는 지금 나이가 25살이에요. 아직도 이러고 앉아서 꿈꾸는 사랑을 생각해요. 어딘가 있을 나에게 왕자를 생각해요. 걔는 제가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해요. 100마리를 타고 남자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마에 뽀뽀를 해주면서 사랑해라고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걔는 자기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사랑해 내 손을 잡아라는 남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걔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고 걔는 남자하고 손잡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에게 데이트가 뭐냐고 물었더니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커피만 마셔도 데이트라고. 보통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데이트가 뭐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3-4번 이상 그래도 만나는 게 데이트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3-4번 만나도요.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고 우리 사귀는 거니라고 물으면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니라고 하는 사이도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죠. 오빠는 참 좋은 오빠 같아. 어쩌라고 그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어디 가고 시큰 가고 오빠는 참 내게 좋은 오빠야. 어쩌라고. 그럼 그것도 데이트일까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데이트에 대한 규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은 가중처벌하겠다는 거죠.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은 3년 이하 또는 4년 이하 이렇게 형을 높이자는 거예요. 가정폭력처럼 데이트 중에 발생을 했으니까 신뢰관계 속에 발생을 했으니까 형을 높여서 가중처벌하자. 가정폭력처럼 격리시키자. 가정폭력처럼 두 사람이 못 만나게 하자 이런 건데 여러분 데이트 중인 사람은 안 만나려면 안 만날 수 있는 게 자의적으로 가능해요.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지속성, 영속성, 또 반복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데이트는 내 의지로 충분히 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헤어지려고 하지만 따라다니는 경우. 그렇다면 그건 다시 스토킹으로 연결이 돼요. 독일도 미국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경범죄 처벌법에서 8만 원이었던가? 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과태료를 내면은 다시 또 따라다녀도 돼요. 근데 그것도요, 3번 이상 노우를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널 따라왔어. 노! 내가 널 따라왔어. 노! 내가 널 따라왔어. 노! 3번을 노우 할 때, 그때 8만 원이에요. 여러분, 3번도 노우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한 번 오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직 2번 남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가서 찍어. 야, 가서 찍어. 쟤가 너 좋아하는데 튕기는 거야. 잘못된 교육관이죠. 여러분 진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사랑은 10번 찍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딱 한 번 보고 종소리가 들리듯이 어느 날 사랑이 오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넘게 지속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쌓여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친구같이 지내던 그녀가 어느 날 나한테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이마에 피를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또는 가끔은 어려울 때 도닥거려 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 소리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와요.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로 그걸 사태를 현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업 교육 과정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니까 저보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찍으라라고 이렇게 오도해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10번이 아니라 1000번 찍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좋아한다고 하면 꽃 들고 오면 다 좋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데이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데이트 폭력을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그러면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계속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데이트 중에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죄를 만들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학교 수업 중에 사고가 나면 대학교 수업 중에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마다 다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입법자는 정신없이 찍어내듯이 만들어야 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검찰도 경찰도 그 많은 법의 폭주 속에서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데이트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험 문제 낼게요.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의견 반영해서 데이트 폭력죄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란 무엇인가를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카톡방에 하세요. 그런데 그걸 규정해서 진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하세요. 아마 규정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데이트는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데이트는. 그럼 자, 두 번째. 데이트 중인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헤어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헤어질 수가 없어요. 쫓아와요. 신고하면 돼요. 현행법으로. 그럼 데이트 중에 맞았어요. 폭행죄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고 안 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사랑했던 사이니까. 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한 번만 고소 취하해줘라고 하니까 들어줘서. 자의적으로 충분히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도 데이트 중의 폭력은 일반 폭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데이트 중에 폭력을 했으니까 가중처벌해서 좀 더 혼내자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니까요. 데이트라는 것이 규정이 힘들어서.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한다고 싶자. 법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3번 이상 만난 관계가 지속될 때는 데이트라고 한다. 그럼 자, 이 사람은 3번 정도 그냥 만났어요. 아직 사귀자고 얘기도 안 했어요. 폭행은 나쁘지만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고 데이트 폭행죄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겠죠. 저 아직 얘랑 데이트하는 중 아닌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만들어 드릴까요? 어른이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져도 어른이 처벌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성년자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지면 누굴 처벌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법의 공백이 딱 나오죠. 그 미성년자 2명 다 너희는 12살, 12살이구나. 너희는 합의한 관계를 가졌구나. 둘 다 어린아이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하나는 미성년자, 하나는 미성년자에서 한 살이, 그러니까 하루가 더 지났어요. 그럼 얘만 처벌? 여러분, 법이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법률 만능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당연히 괘씸해요. 데이트 중에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네가 나를 때려. 분노하죠. 그걸 법으로, 특히 헤어질 때 헤어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놔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미묘한 감정 하나하나를 다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스토킹 범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장했고 스토킹 범죄는 따로 분명히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법이 그걸 무시하고 스토킹 범죄 법안이 7번, 8번 발의가 됐음에도 무시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넣은 거예요. 야, 따라다니는 게 뭐가 죄야. 그건 구애야.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경범죄 처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라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네 보고 누가 사랑한다는데 꽃을 주는데 너 왜 화나? 너는 네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꽃 들고 오면 좋겠니? 꽃이 무기예요. 여러분, 꽃을 준다고 다 좋지 않아요. 넌 선물을 매일같이 한 남자가 넌 그 남자가 싫은데 선물 주면 좋겠니?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강냉이를 줘도 기분이 좋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면 금은 보석을 줘도 싫은 거예요. 스토킹이란 건 진짜 지속적인 괴롭힘은 나쁜 범죄예요. 독일도, 미국도, 프랑스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해요. 싫다는데 왜? 사생팬이라고 하죠. 싫다는데 왜? 어떤 사생팬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죠. 그 남자 집 앞에 계속해서 팬티를 넣어놨죠. 자기 팬티를. 자기 팬티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내 팬티를 보라고. 현행법으로는 쓰레기 투기죄밖에 안 돼요. 그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여자 팬티가 집에 와 있어요. 끔찍하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스토킹 범죄죠. 스토킹 범죄를 만들면은 데이트 폭력도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된다는 거죠. 헤어질 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은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올라가도 눈을 닫고 다른 나라에도 입법례가 있어도 눈을 닫고 그거 구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범죄 처벌법 속에 집어넣고 그것도 8만 원이에요. 8만 원. 3번을 거절해도 계속 따라다닐 경우에는 8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해도 돼요. 그러다가 살인까지 이어졌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서에 가서 저 남자가 저를 따라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무시했는데 그 여자는 결국 죽었죠. 그건 데이트 중에 폭력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 거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범죄예요. 그 범죄를 입법화하게 되면 데이트 중에 헤어질 때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다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데이트 중에 때렸다, 폭행했다 하니까 갑자기 데이트 폭력죄를 만듭시다. 데이트 폭력죄를 만듭시다라고 뭔가 그럴싸하게 이름을 대는 거죠. 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까. 데이트 중에 때리면 폭행죄, 데이트 중에 세게 때리면 상해죄, 그리고 데이트 중인 건 분리 가능. 신고하면 돼요. 접근 금지.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러죠. 가중처벌 좀 할 수 있게요. 여러분 어차피 양형에 의해서 이리저리 감경 다 돼요. 있는 법이라도 처리 잘하면 돼요. 있는 법이라도. 개가 사람을 물어도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포퓰리즘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사를 보면 이러죠. 데이트 폭력죄 좋은 것 같아. 데이트 중에 때리면 가중처벌하면 좋은 것 같아.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게요. 가정폭력, 학교폭력과는 이건 질이 다른 폭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요 선생님 데이트 중에 사람을 때리면 그건 좀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그러면 데이트 중에 때린 게 나쁘면요. 우리 소방관 때리면 더 가중처벌 맞고요. 그쵸? 경찰 때리면 더 가중처벌 맞고요. 운전수 때리면 더 가중처벌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각 직종별로 가중처벌하는 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승무원, 운전자, 그리고 응급실의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남는 국민은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도 돼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법의 특수성을 자꾸 만들다 보면 특수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치원 선생도 맞으면 안 되고 뭐도 맞으면 안 되고 되게 다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거 찬성해요. 저는 응급실 의사도 때리면 안 된다고 찬성해요. 소방관도 찬성해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승무원도 찬성해요. 그러면 학교 교사도 때리면 안 돼요. 찬성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모두가 특별해져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다는 건 모두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서워져요. 야, 넌 직업이 뭔데? 그럼 가정주부는 맞아도 돼요? 모두가 특별해진다는 건 모두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트 중에 폭력을 특별하게 가중처벌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다른 것도 또 특별하게 가중처벌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자꾸 가중처벌하려고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법률 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너무 법이 많아진다는 건 적용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죄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저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토론 붙어도 돼요. 이건 못 만들어요. 정말 못 만들어요. 왜? 데이트의 규정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해봐요. 자, 난 데이트 규정할 수 있다. 선생님 설득해줘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데이트, 나는 규정할 수 있어. 선생님, 이게 데이트예요. 얘기해보세요. 아니, 자신 있게 해요.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제일 좋아. 얘기해봐요. 데이트란? 데이트란? 그러면 이제 데이트 폭력죄가 생기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우리는 법률로 규정하겠다. 데이트란 3번 이상 만나서 뽀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서로 사귀기로 서약서를 쓴 뒤에 데이트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데이트 폭력죄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타당할까요? 뽀뽀 안 해도 사랑할 수 있고 뽀뽀해도 사랑 안 할 수 있고 서약서를 써도 데이트가 아닐 수도 있고 서약서가 없어도 사귀는 수가 있죠. 사람의 감정을 법률로 만들려고 할 때 법은 가장 피곤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자, 법 만들어. 야, 법으로 해.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세상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법으로 자꾸 규제하려고 할 때 버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감정 안쪽에 있는 그 모든 감정 하나하나를 법이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혼인이라는 법적 제도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될까요? 한번 결혼하면 영원해야지. 자, 여러분 제가 데이트 폭력 부분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데이트 중에 폭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자는 건데요. 첫 번째, 데이트라는 이름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법의 체계는 항상 의의, 즉 규정이 있어야지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데 데이트에 대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폭력의 골자는 결국 헤어질 때 또는 만나고 있는 도중에 발생했던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더 책임감 있게 처벌하자는 건데 사실은 그 규정도 어렵지만 일반 폭행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일반 폭행죄를 잘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헤어질 때 만약에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라다닐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일반 스토킹과 데이트 중의 스토킹을 구분하지 않고 따라다님, 즉 데이트 중에 따라다녔다거나 헤어질 때 따라다녔거나 구분 없이 거절할 때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어떤 경우라도 상대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놓으라고 했을 때 너 정말 나랑 헤어지길 원하니? 응. 진짜? 응. 진짜? 응. 3번이 계속 된다면 그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바른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정폭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모두 교육이 안 된 게 있어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너 나랑 헤어지길 원하니? 아니, 사실은 화가 나서 그래. 나 사실 네가 좋은데 화가 나서 지금 그런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싫을 때는 No! 즉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든 걸 근절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글 쓸 때는 정말로 욕을 하다가 앞에서는 아닌 척 또는 내 사실 속마음은 말이야 이래 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야 네가 싫어. 앞과 뒤가 다른 이야기는 결국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내가 원인일 때도 있어요. 모호한 나의 태도. 그래서 노는 정확하게 노, 예스는 정확하게 예스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이 따라다니는 게 범죄라는 것을 꼭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도 교육을 해야 돼요.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로 아무리 미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지려고 할 때 강력하게 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은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헤어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몸부림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근데 그걸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폭력죄라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입법화가 안 돼 있는 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살짝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인 거죠.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제대로 처벌돼야 하는 거고요. 가볍게 툭 쳤는데 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폭력을 묵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태극기 집회에 진짜 촬영차 나갔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의 깃대로 태극기로 저를 이렇게 내려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자리 간 게 잘못이라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자리에 갔더라도 폭행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되는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호하면서 간 사람을 탓하는 거, 피해자를 탓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수준이고 문화인 거예요.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해도요. 가정이라고 해도요. 학교라고 해도요. 말도 폭력입니다. 욕을 해도 안 됩니다. 왜? 누구나 인권은 있고 누구나 귀하니까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이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한테 했던 그 단호함과 그 강인함이 너무 싫었었어요. 저는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사람은 누구나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수업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정폭력, 어떤 폭력도 폭력은 모두가 엄하게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습관이 되니까요.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네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났다라고 하는 그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네가 맞을 짓을 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특히 어떤 무기라도 손이라도 폭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요. 여러분 제가 수업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난폭한 기질이 또는 폭력 기질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